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의 소멸시효와 중단사유 그리고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소멸시효 관련 상담한 내용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원리금 변제가 연체되면서 은행이 채권 추심업체에게 이 부실채권을 염가에 매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 추심업체가 의뢰인에게 전화를 해서 지금 일부라도 변제하지 않으면 집안 가제도구를 압류하겠다. 우선 급한 대로 단돈 몇만 원이라도 변제를 해라. 그러면 압류를 보류해 주겠다 라고 해서 의뢰인이 급한 김에 5만 원을 추심업체에게 송금하고 우리 사무실에 내방한 사건인데요. 결론적으로 이 5만 원의 변제 행위는 시효이익이 포기로 해석되어서 소멸된 2천만 원의 채권이 부활하게 된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이 소멸시효는 상당히 까다로운 법률을 포함하고 있어서 채권자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하거나 변제를 할 경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선 소멸시효 그 기간에 관해서 보면 채권마다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다 아시듯이 10년이고요. 상인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과 국세채권은 5년입니다. 이 상행위 채권에는 일방적 상행위, 그러니까 일방은 상인인데 일방은 상인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 이런 경우에도 상행위 채권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으로부터 일반인이 돈을 대출받은 경우에 이런 경우도 상사채권에 해당돼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또 이보다 더 짧은 시효를 지닌 채권도 있는데요. 시효가 3년인 채권과 1년인 채권이 있습니다. 시효가 3년인 채권으로는 대표적으로 부양료, 급료 채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노후에 청구하는 부양료 채권이라든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급여 채권은 3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생산자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역시 3년의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상인이 판매한 물건은 비록 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5년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같은 것도 시효기간이 3년인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짧은 1년의 시효에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여관의 숙박료, 또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지급해야 되는 음식료, 이런 것들은 1년의 시효기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연예인의 임금채권 역시 1년이 짧은 단기 시효에 걸립니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학생에 대한 교육비 채권, 예를 들어서 학원 수강료, 이런 것들도 역시 1년의 단기 시효에 걸리는 채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에서 정해진 시효기간이 경과된다고 해서 채권이 곧바로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시효 중단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효기간 내내 권리자의 청구가 있거나 의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시효의 진행이 중간에 중단되는데요. 법률은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승인, 이렇게 세 가지를 시효 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청구에는 대표적으로 재판상 청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거기서 중단되고 10년으로 시효기간이 연장됩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은 후에 10년이 다 되어가면 다시 소를 제기해서 소멸시효를 10년씩 더 연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압류, 가압류, 가처분도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압류나 가압류의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집행부 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중단 사유, 예컨대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해서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최종적으로 소멸하는데, 이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가압류가 집행 해제되기 전까지는 10년이든 20년이든 아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20년간 국세가 체납되어 있던 분이 우리 사무실에 개뇌생 사건을 의뢰하셨는데요. 처음에는 국세가 시효로 소멸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무서에서 20년 전에
의뢰인이 사용하지 않는 잔금 1만 원짜리 잠자는 예금에 압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국세가 20년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20년이 지난 국세도 회생채권에 포함시켜서 모두 변제해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압류나 가압류의 경우에는 집행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로 채무자의 승인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내가 얼마 줄 게 있다 라고 승인하면 시효가 중단된다는 겁니다. 실무상 주로 이 승인이 문제되는 경우는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부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머지 채무 전체에 대해서 승인으로 보고 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자, 어찌되었든 앞에서 언급한 이런 시효 중단이 없이 시효 기간이 경과되거나 또는 시효가 중단이 됐더라도 다시 시효 기간이 경과돼서 최종적으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게 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효이익의 포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앞에서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대출채권의 경우에 상사채권이니까 시효가 5년이죠. 이 5년이 경과해서 상사채권의 시효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 채무자가 아무 생각 없이 연체된 이자를 한 번이라도 내거나 채권 추심업체의 추심에 시달리다가 일부라도 원리금을 변제해주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서 대출채권 전체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유념하셔서 대처하셔야 합니다. 자, 이상 소멸시효에 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